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와 있는 곳은 스페셜라이즈드 여기 본사예요, 본사. 오늘 SL7이 공개가 됐습니다. 타막 SL7. 여기 너무 시끄러워서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신제품 출시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여기가 오늘 신제품 발표하는 곳입니다. 슬로건이 적혀 있네요. 경쟁자는 없다. 네. 줄리앙 알랄필립 아저씨가 작년에 아쉬움의 세레머니를 하고 있네요. 2002년에 처음으로 이제 발표됐던 SWORKS E5를 시작을 해서 뭐 2007년, 2011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쭉 해서 SWORKS가 이어져 왔다,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건 이겁니다. 2015년에 나왔던 벤지 바이아스죠. 이때 나왔던 벤지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제 취향에 정말 맞는 이제 디자인인데, 지금은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좀 얌전해졌죠. 먼저 스페셜라이즈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잠깐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스페셜라이즈드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대학을 갔는데 공부도 잘하고 이런 좀 친구가 있어요. 엄청 잘나고 돈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재수 없었는데 친해지고 나니까 사람도 좀 괜찮아.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스페셜이 이제 저한테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이제 마케팅도 잘하고 제품도 잘 만들고 디자인도 좀 알고, 그러니까 뭔가 제가 볼 때 제대로 아는 회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타막이 신제품이 나오면서 벤지는 신제품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의심을 했죠. 벤지는 이제 단종인 거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벤지는 실제로도 이제 프레임셋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막으로 에어로하고 올라운드 두 가지를 다 해결하는 그런 이제 꿈을 이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스페셜라이즈드가,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에서 스페셜라이즈드가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회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다른 회사들이 무조건 평지에서만 빠른 자전거를 만들기 위해서 무거운 자전거들을 생산을 할 때, 벤지는 에어로도 가볍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더 가벼워지다가 이제는 타막하고 벤지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뭐 여기서 이제 스페셜라이즈드가 뚜르드 프랑스에서 이렇게 많이 뭐 이런 걸 했었다. 네. 빈첸초 니발리, 그리고 익숙한 이름들이 있죠. 피터 사간, 그리고 요거는 5 모멘트, 뭐 파리루베라든지 뭐 이런 그 큰 이제 유명한 대회들. 경계는 없다.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타막을 이제 대변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기존의 벤지와 타막을 합쳐놓은 자전거. 그게 바로 이번에 타막이다라는 뜻이겠죠. 네, 이쪽 전시장을 보면 여기 SL6 타막하고 벤지가 두 대가 딱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존의 SWORKS 타막이죠. 네, 제 주변에서도 요거를 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벤지. 그리고 여기 와서 한 가지 안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은 저 글자에 카메론 파이퍼라고 돼 있죠. 아마 스트라바 보신 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서울 근교의 뭐 남산이나 이런 곳에 뭐 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트로피 영역에 굉장히 많은 이름을 올리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스페셜라이즈드의 이 타막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합니다. 프로 선수라서 한국에 이제 올 때마다 자전거를 타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많이 세운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타막 SL7을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하늘에 세 대가 매달려 있고요. 지금 제 앞에 보이는 모델은 SL7의 타막 SL7 신형의 슬램 레드 이탭 엑시스 12단 구동계가 달려있는 모델이고, 그리고 왼쪽에 가면 이렇게 빨간색하고 검정색으로 넘어가는 모델이 있습니다. 얘는 듀라이스 DI2가 달려있고요. 여기 유광입니다. 유광으로 빨간색으로 검정색으로 넘어가고, 네, 그리고 여기는 무광 검정 프레임. 검정색이 아니라, 검정색이 아니네요. 살짝 녹색이 펄처럼 들어가 있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오묘합니다. 와, 무슨 그 크립토나이트 같은 걸 보듯이 도장 퀄리티가 상당하긴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얘도 슬램 엑시스 2탭이 달려있는 세 가지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검정색으로 보이는 요 모델이 있고, 그렇죠, 빨검, 그리고 이렇게 녹색 펄이 있는데, 이 녹색 펄이 들어있는 이게 굉장히 영롱합니다. 예, 지금 가까이서 보시면 아주 그냥,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돌리면 여러 가지 색깔이 나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파란색도 보이고, 약간 그 붉은색도 보이고, 여러 가지 펄이 보이는, 이렇게, 지금 이 색깔 변하는 거 보세요. 펄이 도장 퀄리티가 엄청납니다, 진짜. 지금 약간 빨간색도 보이고 노란색도 보이고 파란색도 보이고 다 보여요. 자, 이 타막이 이제 스페셜라이즈드에서 이제 주장하는 걸로는 뭐냐면, 스페셜라이즈드가 이제 유명한 그거죠. 벤지 바이아스를 만들 때 2014년인가 그때 처음으로 자체적인 풍동 실험을 거쳐가지고 벤지 바이아스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로 바이크의 이제 전성 시대를 이제 이끌어 나가는 자전거가 되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의 벤지로 이제 진화를 했죠. 근데 그 벤지가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신형이 안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막 SL7의 벤지와 기존의 타막의 장점을 다 녹였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타막 SL7입니다. 전체적인 그 변화로 봤을 때 그걸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핸들바하고 저는 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의 타막 SL6 같은 경우에는 핸들바에 케이블이 노출이 돼 있었죠. 케이블이 노출이 돼 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벤지와 비슷한 형태로 다 숨겨져 있습니다. 케이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완전히 일체형 핸들바가 아니라 밑에 이제 커버로 이제 닿는 형태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원해서 스템을 바꾸거나 이런 거를 할 때 핸들바를 통째로 바꾸지 않고도 피팅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완차에서 휠이 앞 휠이 49mm인가 하여튼 50mm인가 그렇고 뒷 휠이 뎁스가 6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타막이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보통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올라운드 프레임에 보통 한 40mm나 42mm 크더라도 45mm 정도 휠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타막 SL7 같은 경우에는 휠이 굉장히 올라운드 치고는 굉장히 두꺼운 힐입니다. 보통 올라운드에 50mm 이상 힐을 쓰지를 않는데 그냥 두꺼운 힐을 꼽아놨다. 즉 에어로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스페셜라이즈드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이 지금 SL7 같은 경우에는 공적 성능, 그러니까 이 에어로 다이나믹 성능이 거의 벤지에 육박하는, 거의 벤지와 비슷한 정도 수준에 이제 다다랐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신기한 게 이 얘기를 하면서 들었는데 왜 이렇게 합쳤는가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그에 대한 답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이 스테이지를 하면 할수록 이제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 코스는 타막을 타야 될지 벤지를 타야 될지, 예를 들어서 피터 사간도 스프린터기는 하지만 어필 스테이지에서는 타막을 타고 나올 때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프로 선수들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두 개를 하나로 합쳐달라고. 그리고 스피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풍동 시험이 있고 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슈퍼컴퓨터에다가 이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넣어가지고 수만 가지 테스트를 시뮬레이션으로 돌린 다음에 더 발전시킨 게 지금의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보면 기존의 SL6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진 않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프레임의 형태라든지 뭐 포크의 뭐 어떤 형태라든지 그리고 카본을 어떻게 적층을 해야 카본을 어떻게 적층을 하고 어떤 카본을 쓰고 이런 부분들을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슈퍼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수만 가지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강성과 에어로 성능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조합이 돼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제 실력으로는 어느 정도 그 정도의 뭐 이렇게 차이를 느낄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프로 선수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 선수들이 직접 개발에 참여를 해서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럼 이 빨간색 모델을 가지고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좀 훑어볼게요. 네, 핸들바는 에어로플라이 핸들바로 이제 에어로 성능을 위해서 이게 원형 핸들바가 아니라 이제 에어로플라이 핸들바를 선택을 했고요. 네, 그리고 딱 봐도 뭔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처럼 생긴 다용도 범용 마운트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핸들바 밑에는 보시면은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DI2이기 때문에 변속 케이블하고 브레이크 호스까지 다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안쪽으로 저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DI2 모델도 듀라이에스 DI2 모델도 파워미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빨간색이 도장의 느낌이 아주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저 뒤에 있는 저 녹색 모델이 진짜 예쁘긴 해요. 실제로 보면 이 도장이 거의 뭐 영롱합니다. 제가 볼 때 이거랑 저거랑 가격이 같다면 저라면 저거 살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뒤쪽을 보시면은 이 DI2 정션 박스가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벤지도 마찬가지지만은 스페셜라이즈드 같은 경우는 정션 박스가 필요할 경우에 이 뒤쪽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S웍스 E-탭을 선택하면 이 녹색 펄이 들어있는 도장 모델이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DI2 전용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에서 검정색으로 넘어가는 이 프레임을 선택하면 듀라이에스 DI2가 장착이 됩니다. 근데 가격이 둘 다 동일하게 1,390만 원이에요. 지금 이 모델도 1,390만 원이고 이 모델도 1,390만 원입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이 전 SL6 같은 경우에는 1,290만 원이었는데 1,390만 원이 됐으니까 100만 원 정도의 상승폭이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올라간 환율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조금 있다고 하시네요. 네, 그리고 하늘에 걸려있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DI2는 레드 엑시스 E-탭만 장착되는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프레임은 여기 하늘에 매달려 있는 요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 로발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얘는 조금 이제 초경량의 좀 약간 얇은 뎁스를 가지고 있는 휠인데 이 휠 같은 경우에는 선택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타막을 지금 SL7을 사시면 앞에는 50mm, 뒤에는 60mm 휠이 들어가는 게 기본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네요. 45초 더 빠르다. 네, 스페셜라이즈드는 전통적으로 또 전통이 하나 있죠. 바로
전작을 까는 전통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전작은 신작을 따라올 수 없다 라는 뜻으로 45초 더 빠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40km를 주행을 했을 때, 독주를 했을 때 45초가 빠르다. 네, 굉장히 큰 거죠 사실상. 예, 실제로 독주 경기를 보면 한 30km 정도를 달렸을 때 뭐 몇 초 차이로 피니시를 하기 때문에 45초면 실제로 저게 맞다면 엄청난 차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SL7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가벼운 프레임이라는 거죠. UCI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기 위해서 SL7 이제 가장 가벼운 모델 같은 경우에 6.7kg이라고 합니다. 프레임 무게는 800g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 습샬에서 진짜 원했다면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 50mm, 60mm 휠을 달지 않고 40mm보다 얇은 휠을 달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가볍게 세팅을 할 수 있는데도 에어로적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선택한 부분으로 보이죠. 자, 그리고 방금 전엔 SL7 최상급을 보셨고요. 그러니까 S웍스를 보셨고, 여기에 이제 진열된 모델들은 스페셜라이즈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저 S웍스 3개 모델이 이제 최상급이고, 그 밑에가 여기 이제 쭉 진열이 돼 있는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데카를 보시면 S웍스가 아니라 스페셜라이즈드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SL7 익스퍼트 세대가 있고요. 저기에 세대는 프로 등급입니다. 가격은 610만 원에 요 놈 같은 경우에는 DI2 구동계를 달고 휠은 알루 휠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 게, 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가격인 610만 원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울테그라를 달고 카본 휠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카본 휠이 로발에서 이제 CL이 아니라 C38이 달려 있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 돼요. 가격은 똑같고 하나는 전동 구동계의 알루 휠, 하나는 기계식 구동계에 카본 휠이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같으니까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고 싶은지를 선택을 해서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바로 S웍스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S웍스 타막과 스페셜라이즈드 타막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물어봤는데, S웍스에는 CLX 휠이 들어갑니다. 최상급 휠이 들어가고, 익스퍼트하고 프로 등급에는 한 단계 낮은 휠이 들어갑니다.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낮은 휠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카본 원사라든지 적층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서 한 단계 그래도 조금 낮은 등급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 형태, 이 자전거가 가지고 있는 에어로적인 성능을 좌우하는 이 형태적인 부분에서는 이 엑스퍼트나 프로나 최상급이나 동일하다고 하네요. 네, 프로 등급에서는 DI2를 장착한 모델이 있는데 얘도 780만 원이고 얘도 780만 원이에요. 그래서 데칼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둘 다 DI2 울테를 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프로 등급과 저기 있는 익스퍼트 등급은 뭐가 다르냐면은 또 소소한 이제 디테일이 조금 다른 부분이, 핸들바를 보시면은 에어로 핸들바가 달려 있어요. 프로 등급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익스퍼트 등급에 가면은 일반적인 원형 핸들바가 달려 있습니다.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핸들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전히 거의 인터널로 이렇게 케이블링이 돼 있는 반면에, 익스퍼트 등급 같은 경우에는 저 호수가 그대로 보이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계식 구동계를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선하고 변속기 선이 다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기계식 구동계를 쓰면서, 유압을 쓰면서 이 정도 정리가 돼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선정리가 잘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특이한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싱글 체인링 모델이 있어요. 슬램에는 싱글 체인링 모델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크랭크에는 체인링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뒤를 변속하기 위해서만 쓰는 거죠. 자,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스프라켓이 굉장히 큽니다. 1036이라는 굉장히 엄청난 큰 차이를 보여주는 스프라켓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체인링 같은 경우에는 티수가 46T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 장하고 뒤에 12장으로 이거를 다 커버를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기아가 촘촘하지 않다라는 단점을 빼고 난다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가격이 조금 낮아질 수 있어요. 뭐 그런 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얘는 750만 원이고 얘는 780만 원이죠. 그리고 이 티수의 촘촘함만 포기를 한다면 이게 생각보다 뒤에가 36T이기 때문에 어필을 올라갈 때도 미컴의 28T보다 조금 더 높은 기어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네, 역시 스페셜라이즈드답게, 마케팅을 아는 회사답게, 뭔가를 아는 회사답게 전반적으로 데칼 디자인이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보면서 느낄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105 구동계를 단 제품이 없습니다. 그만큼 스페셜라이즈드가 이 타막의 이번에 이제 정체성을 좀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신제품이 나오고 한 2, 3년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 낮은 등급 105를 단 제품도 나오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처음에 신제품이 나왔을 때는 최상급으로 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제쳐두고 울테나 포스 밑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게 브랜드의 이미지를, 이 제품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스페셜라이즈드의 어떻게 보면 마케팅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구경을 하시는 학생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요 SL7을 아주 굉장히 이렇게 동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중2이고요. 아, 중2고요. 예. 시험 끝나고 지금만 왔어요. 아, 시험 끝나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랑 약속을 하셨다고요. 네. 예. 할아버지가 그 대학생 때 이거 기함으로 하나 해준다고 약속 받았어요. 아, 그러면 기함으로 지금 대학 그럼 20살 때 바로 20살 때가 되면 기함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SL7이 아니라 그때쯤에 한 SL9 정도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그러면 스페셜라이즈드를 사고 싶으신 거네요? 원래는 비앙키 올트 SL4의 슈퍼 레코드 EPS에 보라 힐 해서 하려고 했는데 자전거를 타시게 되면 안전한 딴 거 다 필요 없고 안전하게 타시길 바랄게요. 만약에 사면은 리뷰 알겠어요. 다 필요 없어요. 안전하게 건강하게 타시는 게 최고예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구경을 끝냈습니다. SL7 이제 구경을 다 끝냈고요. 여기 이제 오늘 전시되어 있는 자전거들의 구경은 다 끝났습니다. 네, 저도 다른 건 몰라도 역시 스페셜라이즈드의 이 포스, 요거는 이제 참 괜찮은 것 같네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생각을 한 게 뭐 단점이나 이런 거를 얘기한 게 없는데, 사실상 참 아쉽게도 몇 가지 뭐 단점이 떠오르는 거 몇 개 말고는 사실상 단점은 없습니다. 뭐 한 가지는 요즘 튜블리스 레디가 사실 대세인데, 튜블리스 레디가 아니라 이제 최상급 휠에도 다 클린처 세팅이라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워낙 데칼들이 다 무난하고 예쁘게 나와 있어서 뭐 외관적의 데칼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상 깔 게 없어요. 그냥 별 할 말이 없습니다. 다 예뻐요, 사실상.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타막 SL7을 한번 구경을 해봤고요. 타시는 분들이 부럽긴 하네요. 저도 한 이 정도 급을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아쉽게도 이게 시승 자전거가 없기 때문에 시승을 하거나 이렇게 타볼 수 있는 기회는 쉽지 않겠죠. 언젠가 혹시 한번 시승을 하거나 할 기회가 있다면 이 SL7을 한번 좀 느껴보고 싶기는 하네요.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고 극찬하는, 그렇게 많이 타는 이 타막이 어떤 느낌을 또 줄 수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